일단 328 하고 갑시다. 자, 문제 읽어보니까 지금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분의 1 다시 괄호 열고 x에다가 x제곱분의 a라고 돼 있어. 이거의 4제곱이래. 자, 이거의 전개식에서 x 세제곱의 개수가 7이 되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전개를 했을 때 이렇게 나오라는 거죠. 그럼 항상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얘는 그냥 아무것도 제곱 안 돼 있으니까 변화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요 모습에서 얘랑 곱해져서 요 3차가 나올 수 있는 게 누구예요? 몇 차야? 1차인 거지.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될 거는 첫 번째로 1차를 뽑아야 돼. 1차. 그럼 두 번째는 얘랑 곱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몇 차겠어? 4차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4차도 필요한 거야. 이 두 개밖에 없어. 이 두 개로 끝이에요. 딴 건 나올 수가 없어. 구조상. 알겠죠? 그래서 1차부터 한번 찾아보자. 자, 여기서 1차가 일단은 차수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얘가 몇 개 가져가고 3개 가져가고 얘가 하나 가져가면 되겠다. 이거 바로 되니까 그냥 갑시다. 그래서 4개 중에 뭐 3개라고 생각하고 x가 3번, x제곱분의 a가 1번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할게. 그럼 얘가 일단 계산 좀 해보자. 계산해보면은 뭐라고 나와? 4a인가요? 4a의 x라고 나오겠지. 그럼 그 녀석은 이제 x제곱이랑 곱해야 되니까 최종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개수가 4a인 거예요. 맞죠? x제곱이랑 곱하면은 변화는 없을 거니까 개수에. 얘는 뭐야? 4차. 얘는 마찬가지로 4차 나올 수 있는 거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얘가 4개 나오고 얘가 안 나오면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4C 0, 4C 4라고 할까? 4C 4. x를 지금 기준 잡았으니까 4제곱에 x제곱분의 a는 0개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얘도 해보니까 그냥 1밖에 안 나오네요. 근데 그 앞에 있는 게 여기가 마이너스거든? 그럼 얘랑 요거 곱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개수는 마이너스 1인 거지.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둘을 더한 값이 얼마라는 거야? 7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a는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돼요? 이렇게 구조를 파악해서 풀어주면 돼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70페이지에 또 질문 있을까요? 70페이지. 없으면 넘어갈게. 71쪽. 338. 338 질문인 사람 또 있어요? 338이 색칠이 어디 있는지. 아, 색칠을 몰라서. 오, 그러네. 나도 모르겠어요. 똑같아요. 근데 희미하게 표시된 걸로 봐서는 이렇게 삼각형 있잖아요. 요 겉에 껍데기 있죠? 한 줄씩 쫙쫙 한 줄씩 제외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 표시되어 있는 걸로 보면은 아주 미세하게 색깔 차이가 있어가지고 뭔 말인지 이해돼요? 한번 해볼래? 방법은 다양할 것 같은데 어떻게 풀든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338번. 지금 이걸 다 써야 되나? 그 안쪽 이렇게 그냥 삼각형을 그릴게. 너무 쓸 게 많으니까. 이 안쪽을 지금 더해달라고 한 건데요.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 여기 끝에가 없지만 그냥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요거를 쭉 더해요. 그럼 그 표 보면 알겠지만 얼마가 나와요? 요 밑에 줄에 있는 수가 나오니까 75가 나오지. 맞니?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더한 거 걔는 74겠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까지 이렇게 쭉 했다고 치면은 여기 오는 게 누구야? 71이겠지? 그리고 여기 마지막 수가 지금 6C 0이거든요? 걔는 그냥 7C 제로가 됐다고 바꾸자. 어차피 둘 다 1이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빨간색 뿐만 아니라 그거 위에 있는 이 겉에 껍데기 있죠. 얘네까지 그냥 같이 생각을 하자. 그래서 내가 뭐 할 거냐면 이 빨간색 내가 원하는 답을 A라고 하고요. 겉에 이거 몇 개 더해져요? 1부터 6까지니까 6이 더해지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A한테 6을 더하는 거야. 그렇게 해주면은 7C 제로부터 어디까지의 합이 나와요? 7C 5까지의 합이 나온다. 요까지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뭐 직접 계산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볼까? 얘는 7C 제로부터 7C 7까지의 합에서 누구 빼면 돼요? 7C 6이랑 7C 7을 빼도 되는 거지. 맞니? 그러면은 우린 요거를 뭐라고 배웠어? 2에 7제곱으로 배웠었고 7과 1을 빼라는 거니까 8 빼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저 6까지 넘기면은 A는 2의 7제곱에서 얼마 빼는 거야? 14를 빼는 거지. 그래서 128에서 14를 빼면 114가 나오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5번이다.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고, 요거 말고 없어요? 요 페이지에? 없어요? 넘어갈게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72쪽 질문 있어요? 여기는 막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아서 넘어가고, 73쪽의 질문 346번. 오케이. 346. 또 45번 45, 46 두 개 할게요. 자, 지금 x가 0보다 크다고 돼 있어. 자, 이러한 실수 x에 대해서 1 더하기 1 더하기 x 더하기 1 더하기 x의 제곱 징징징 가서 1 더하기 x의 100제곱이래. 자, 요것을 전개했을 때 9제곱의 개수랑 같은 것만을 골라달라. 그럼 봐봐요. 여기 9제곱을 찾아야죠. 근데 애초에 차수가 안 맞으면 얘네들은 9제곱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언제 처음 나와요? 9제곱일 때 처음 나오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는 요거의 9제곱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그럼 규칙을 또 찾아야지. 여기서의 9차 개수가 얼마일까? 9C 뭐 0이라고 쓸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9C 0. x가 9C 9로 써야 되나? 9C 0으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요? 10C죠. 10C 얼마예요? 1이 몇 개 나와야 돼? 하나 나오니까 10C 1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맞니? 그 다음 건 뭐야? 괜히 헷갈리네. 미안해. 그냥 9C 9로 가고 여기도 10C 9로 가고 이게 더 편하겠다. 그 다음 거 뭐겠어요? 9차니까 그냥 11C 9 12C 9 계속 그냥 이렇게 쭉 나올 거라고. 어디까지? 100C 9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요걸 그냥 더해버리자. 요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더할 건데 요거는 우리가 10C 10으로 바꿔도 되잖아요. 요렇게 해주면 얼마 나와요? 11C 10 나올 거고, 요렇게 해주면 얼마 나와요? 12C 10 나올 거고. 이렇게 계속 가겠지? 그럼 규칙을 보니까 하나씩 커졌잖아. 그럼 여기 마지막도 어떻게 돼야겠어? 하나씩 커지겠지. 이렇게. 그래서 요거랑 똑같은 거 이제 기억, 니은, 디귿에서 찾으라는 거야. 그래서 기억부터 한번 가보자. 참이죠. 기억은 일단 대놓고 나와 있으니까 동그라미. 니은. 자, 니은에서 말한 게 100C 10에서 100C 9를 더해라. 자, 이렇게 왼쪽 수가 똑같고 오른쪽 수가 하나 차이 나면은 왼쪽 수를 하나 올리고 오른쪽 수는 두 개 중에 큰 거 쓰라 그랬었지. 그래서 얘도 맞아요. 디귿 101C 헷갈려. 91이야? 그럼 또 얘네 둘 더해가지고 하필 얼마야? 딱 100일 나오지? 그런 관계면 우리 조합에서는 같다고 말할 수 있었죠? 그래서 디귿도 맞고요. 리을. 자, 9C 9부터 뭐야? 여기 써놓은 거네? 이것도 맞는 거죠. 알겠어요? 기니리 리까지 다 맞네요. 5번이 되겠지. 알겠음? 별거 없죠? 자, 그 다음에 3, 4, 6으로 갑시다.
자, fx를 줬네요. fx가 아니라 fx 빼기 1을 줬네. 걔가 지금 x제곱, 세제곱, 딩딩딩 가서 12제곱까지 이렇게 더해졌나봐. 자, 이랬을 때 fx는 다음과 같을 때 a의 10을 구해라. 뭐 방법이 없지. 그냥 여기다가 x 대신에 누구 넣어야 돼요? x 더하기 1을 대입을 해야죠. 맞아요? 대신 넣어주면은 이제 fx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애들도 똑같이 적용을 받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럼 마지막이 12제곱인가? 이렇게 되겠죠. 방금 전에 한 거랑 되게 비슷하지? 여기서 우리는 목표가 몇 차예요? 10차죠, 10차. 맞아요? 지금 x의 10제곱의 개수라고 한 거니까. 맞죠? 10차. 그래서 여기서 10차가 나올 수 있는 게 어쨌든 10제곱을 받은 애들부터니까 거기서 10C 10 나올 거고요. 그 다음 게 11C 10일 거고요. 그 다음이 12C 10으로 이제 끝날 거라고. 더 이상 안 나오겠지. 차수가 없으니까 이제. 얘네 더해달라는 거고. 앞에 두 개 더하면은 뭐 계속 쓰고 있잖아요. 11C 11로 바꿀 수 있으니까 얘네들 더해주면 얼마 나와? 그냥 여기다가 12C 11 나올 거고 요거 해주면 13C 11이 나오겠죠? 결국 13C 2라고도 쓸 수 있는 거고 13과 12를 곱해서 절반 해주면 되겠다. 13 곱하기 6인가요? 그래서 13과 6을 곱하자. 그럼 78 나오겠네. 돼요? 별거 없죠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74페이지로 가자. 74에 질문 있나요? 74 52번 또 없어요? 52번으로 가자. 51번도 그럼 51번 먼저 할게요. 자, 351번. 자, 다음 성질을 이용하여 얘를 간단히 해달래. 자, 12C 제로. 그래요. 이거는 질문이 나올 법한 문제들이네. 요거에다가 마이너스. 연우 여기 풀었어 안 풀었어? 여기까지 풀었어? 얘네 맞췄어? 왜 조용히 있어? 질문을 해야죠. 자, 좀 규칙이 잘 보이게 좀 몇 개 더 쓸게요. 11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어휴, 맞나요? 이렇게 됐고, 자, 가를 봤더니 이게 힌트거든요. 1 마이너스 x의 12제곱이랑 1 더하기 x의 12제곱이라고 돼 있고요. 걔가 지금 1 마이너스 x제곱을 12제곱 한 거래요. 당연한 얘기고. 자, 그리고 뭐 저것까지 이용해가지고 해달래. 뭐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항상 쓰던 방식이 뭐냐면 잘 안 되면 얘들아 직접 나열을 몇 개 해봐. 요거를 직접 나열을 해보자. 얘는 뭐 해보면 어쨌든 12차가 나올 테니까 뭐 A0 더하기 A1의 홀수번째는 다 마이너스가 생겨야죠. 1차 그리고 A2의 2차 이렇게 되겠죠. 몇 차야 그 다음에? 3차야? 요거랑 밑에 것도 똑같아. 얘도 A0. 근데 얘는 그냥 다 죄다 더하기로 쓰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몇 개를 써보면은 얘는 12 아니지 A의 11 X의 11제곱 마이너스고 여기가 뭐예요? 헷갈려. A의 12에 X의 12제곱인 거지? 그다음 여기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통일시키면 돼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차피 얘랑 얘는 뭐 할 게 분명하니? 우리가 알기로 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지? 그래서 얘네를 곱해주는 거야. 그럼 몇 차가 완성이 돼요? 12차가 완성이 되겠지. 근데 요거 곱하면은 양수인데 얘네를 곱해도 12차거든?
근데 얘네도 곱해보면은 부호가 이번에 뭐로 나와요? 얘네는 음수로 나와요. 마이너스.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크로스로 곱할 거고, 또 얘가 이제 또 얘랑 곱해지겠지? 그럼 또 마이너스가 생기고요. 얘랑 얘랑 곱하면은 그때는 또 뭐야?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근데 어차피 얘네들이 같은 수고, A1과 A11도 같은 수니까 지금 위에 있는 식의 값은 결국은 요 전개식에서 누구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야? x의 12차수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얘네 둘을 곱하면은 12차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는 경우밖에 없거든. 얘네끼리 짝지어가지고. 알겠어요? 그 외엔 안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항상 우리가 이렇게 풀잖아. 이거를 왼쪽 걸로 풀겠다는 게 아니라 요걸로 풀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12차의 개수를 찾으면 되니까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구성원 파악이야. 구성원은 지금 1과 누구냐면 마이너스 x제곱이거든요. 그럼 이 마이너스 x제곱이 몇 개 나와야 돼? 6개가 나와야 돼. 얘도 6개가 나오겠죠. 그럼 그때 개수는 12c 6이겠지. 그래서 요것만 이제 계산해주면 답이다. 근데 이거 6제곱을 해보면은 어차피 마이너스는 사라지니까 그냥 12c 6에 x의 12제곱 이렇게 마무리가 될 거고, 얘를 아이고 저 계산해야 돼요. 나누기 요거 4, 3, 2, 1까지. 어휴 길다. 그러면은 6이 12 그리고 4, 2, 8 그리고 3, 3은 9 5, 20 이렇게 쓸까요? 얘네 둘 해주면 6에다가 12에다가 7 곱하면 84에다가 11 곱해야 돼. 그럼 84, 84죠? 그럼 924인가? 이렇게 나오겠지. 아이 얘들아, 내가 뻘짓하고 있으면 말을 빨리 해줘야죠. 에? 답이 몇 번이야? 3번이잖아. 응? 계산할 필요가 없었네요. 아무도 말을 안 해주네요.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밑에 걸로 갑시다. (352번) 자, 352도 뭐 비슷해요. 시그마 뭐 이런 건 아마 안 나올 거야. 왜냐면 우리가 지금 시그마를 수원에서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상 내면 안 되죠. 이런 거는. 그래서 아마도 이런 건 안 나올 텐데 뭐 앞에 건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한 거죠. 틀린 거 없고. 자, 저기서 이제 저 또 한번 파악을 해보자. 아래다가 0부터 10까지 넣어달라고 하는데, 자, 잘 안 되면은 몇 개 좀 써보자. 얘는 0부터 들어가면 15c 제로랑 여기도 0 들어가면 얼마야? 20c 10을 곱한 거야. 그죠? 1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15c 1이랑 20c 9가 되겠지. 그러니까 너네가 여기서 파악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계속 요 앞에서도 비슷한 거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좀 더 나아간 거니까 파악이 돼야 돼. 왜냐면 이제 너희들 학교 시험에는 얘가 안 나오고 이제 밑에가 전개가 된 게 나올 거란 말이야. 시그마를 못 쓰니까. 요걸 보고서 파악을 해야 돼요. 일단 몇 개 더 써볼게요. 15c 2랑 20c 8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가래. 언제까지 가는 거냐면 10 대입한 것까지 가달래. 그래서 10을 넣어보면은 15c 그 전까지 좀 써볼까? 9 대입한 거 먼저 쓸게요. 그리고 20c 1이 될 거고 15c 10에다가 곱하기 20c 제로까지 이렇게 되겠지. 혹시 쭉 써있는 거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항들 보면 규칙 보여요? 규칙. 어떤 규칙이 보이죠? 변하지 않는 상황. 아니, 당연히 왼쪽 수는 그대로 고정이니까 그건 당연히 안 변하는 거고, 그거 말고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거. 수열을 떠올려 봐요. 수열. 우리 수열 배울 때 막 규칙 찾는 거 많이 했잖아. 지금 오른쪽 수를 잘 보니까 더하면 얼마야? 10이죠. 얘네도 더하면 얼마예요? 10이죠. 더하면 얼마야?
10 더하면 10 더하면 10. 마지막까지 규칙이 똑같아요. 그럼 이제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얘는 마치 x 더하기 1에 15제곱을 전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어떻게 나와? 뭐 나름의 상수항이 있을 거고 첫 번째 항이 있을 거고 두 번째 잠깐만 이렇게 쓰면 너희가 이해가 잘 되려나? 그냥 다 써볼게. 직접 쓰자. 그냥 15c 제로 15c 1의 x 15c 2의 x 제곱 징징징 가서 15c 뭐를 쓸까? 9의 x의 9제곱 15c 10의 x의 10제곱 15c 11의 x의 11제곱 이렇게 뒤로 갈 거란 말이야. 맞아? 어디까지 마무리가 돼요? 15c 15의 x의 15제곱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괄호 괜히 썼네? 이해돼요? 여기 쓴 거 그냥? 그 다음 이번에는 얘 가지고 만들 거라서 이거에 20제곱을 한번 써볼게. 그럼 걔는 20c 제로가 상수항일 거고 20c 1의 x의 1제곱 20c 2의 x의 제곱 징징징 가서 마찬가지로 20c 9의 x의 9제곱 20c 10의 x의 10제곱 아파라파 20c 얼마예요? 11의 x의 11제곱 징징징 가서 뭔데? 20c 20의 x의 20제곱까지 갔단 소리야. 잘 봐봐. 여기서 이제 짝을 만들어 볼까? 얘네들이 곱해진다는 거는 얘랑 얘를 곱하라는 거야. 맞죠? 이렇게 곱한다는 소리예요. 자, 이번에는 요 두 번째 거 만들려면은 얘랑 얘를 곱하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곱하겠지? 몇 차야 결국 그게? 10차죠, 10차.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조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마찬가지로 요 뒤쪽으로 가보면 마지막 나오는 게 얘잖아요. 걔는 지금 누구냐면 요거랑 얘를 곱한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둘을 곱한 결과다. 걔 역시 10차인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요 뒷부분에 애초에 쓸 수가 없어요. 10차 이상이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무쓸모고요. 그 앞에서 이제 다 일이 끝난 거다. 지금 앞에서 쉬웠던 건 뭐냐면 모든 항이 다 쓰였어. 그래서 잘 이해가 됐는데 여기서는 다 쓰는 게 아니라 일부만 쓰는 거예요. 차수가 모자르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문제에서 물어보던 저 위에 있는 빨간색 줄 있잖아. 그게 결국은 x 플러스 1의 15제곱과 x 플러스 1의 20제곱을 곱해서 나온 10차 항의 개수가 되는 거야. 10차 개수. 요걸 말한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해줘야 될 게 뭐냐면 x 플러스 1의 35제곱 이거에서의 10차 개수를 구하면 된다. 알겠니? 그럼 그냥 뭐야? 35c 10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싹 더한 값이 저렇게 나온다. 그래서 거기 n자리에 해당하는 건 35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되었어? 요거는 이렇게 구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저게 보이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걸 잘 보시고 그럼 이거 지금 오른쪽 수들의 합이 10으로 고정됐네? 뭔가 10차를 만드는 거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겠죠? 정리 천천히 하고 넘어갈 거예요. 넘어가도 되죠? 넘어가서 75쪽 질문. 없으면은 76쪽 질문. 78쪽이구나. 네, 그 사이를 아직도 못 찾았습니다. 78쪽의 질문. 없는 거야? 질문이 있는데 안 하는 거야? 질문이 없는 거야?
73번. 또 없어요? 자, 373 하고 넘어갈게요. 자, 전체 집합 U가 1부터 5까지고요. 그것의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해서 A랑 B의 관계가 B가 A를 포함해라 라고 했어요. 자, 이런 문제는 얘들아 외워버려. 그냥 무조건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알겠죠?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 전체 집합. 자, 근데 그거의 부분집합이 B랑 A인데 B가 A를 포함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생기라는 거야 지금. 자, 근데 포인트는 공집합이 아니다. 그겁니다. 그게 중요한 얘기인데 얘들아 그러면 지금 전체 집합의 원소는 1, 2, 3, 4, 5까지 있거든요. 이 각 원소한테 주어지는 선택권이 몇 가지일까? 어디 영역에 들어갈 수 있어? 이 각 원소들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니까 딱 3가지인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한테도 주어지는 선택권이 3가지, 너도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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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3가지니까 3의 몇 제곱이야? 5제곱이지. 이거는 그냥 부분집합 개수를 센 거죠. 그러니까 포함관계를 만족시키는 부분집합의 상황을 센 건데 저게 다 되는 건 아니야 지금. 왜 그렇죠? 공집합이 되지 말라고 한 거니까. 공집합이 아닌 이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 자, 공집합이 아니라는 그 말 때문에 이제 생각드는 게 뭐냐면 전부 다 모든 원소가 이 바깥쪽에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 한 경우를 여기서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A, B 모두 공집합이 된 경우를 뺀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B가 공집합은 아니야. 근데 A가 뭐가 될 수도 있어? 공집합일 수도 있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모든 원소한테 선택권을 몇 개만 주라는 거야? 2개만 주라는 거야. 여기 아니면 여기. 알겠어? 그럼 여기서 얼마 빼면 돼? 2의 5제곱 빼면 되겠죠.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게 243입니다. 3의 거듭제곱도 외워도 알겠죠?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32랑 1을 빼는 거니까 33 빼라는 거지. 그래서 210까지가 나오겠네. 내가 뭐 잘못했니? 뭐 잘못했니? 링링. 뭐라고요? 아니, 애초에 전체 집합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건 그 말은 아니죠. 아, 미안해. 겹쳤네요. 지금 요 32가지 경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얘랑 얘 들어가는 거니까 다 바깥에 있는 게 또 세진 거잖아. 그래서 31을 빼는 게 맞겠네. 이 바보네. 여기 2의 5제곱이고 빼기 1 이렇게 해놓은 상태가 맞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32를 빼라는 거야. 이제 211 이렇게 나오겠다.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몇 페이지야? 79쪽에 또 질문 해보세요. 숙제 해야 돼 진짜. 알겠지? 아, 오늘 하고 가. 너도 오늘 하고 가. 알았어? 하고 가. 안 돼, 안 돼. 뭐가 안 돼? 돼. 그래. 질문 없어요 또? 없는 거야? 은재 없어? 넘어갈게요 그러면. 80쪽 질문. 마지막 80쪽. 84. 또? 없어요? 84 말고? 84 할게요. 84. 자, 어느 월요일부터 이 뭐야? 8에 11제곱 1이 지난 요일은 무슨 요일이냐? 장난해? 일주일의 단위가 얼마죠? 7이잖아. 그러니까 월요일에서 며칠 지나면 다시 월요일 되는 거야? 7일이죠. 7일. 그죠? 그러니까 8의 11제곱을 그럼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7과 관계를 지어달라는 거야. 그래서 뭐로써 쪼개요? 7 더하기 1의 11제곱 이렇게 쪼개면
일단 저 뭐였지? 맨 앞에가 11C 제로부터 시작할 거고 그거에 7의 0제곱 그리고 1의 11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11C 얼마예요? 1에다가 7의 1제곱 뭐 1은 쓰지 말자 이제 어차피 무의미하니까 더하기 11C 2의 7의 제곱 이렇게 계속 갈 거란 말이야 마지막까지. 근데 다 뭐를 품고 있어? 7을 품고 있지. 그러니까 요만큼은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 주기함수에서 주기만큼 지난 게 의미가 있니 없니? 없었죠. 그냥 지워버리라 했었지. 그냥 저거 지워버려도 돼요. 그럼 누가 남아요? 1이 남죠. 맞아요? 그러니까 하루 더 지났단 소리야. 그러면은 화요일이 되겠죠. 괜찮아? 별거 없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프린트로 갑시다. 일단은 3번부터 갑시다. 3번. 자, 3번 보니까 여학생 셋, 남학생 여섯. 걔네가 원탁에 같은 간격으로 둘러앉을 건데 여학생 사이에는 한 명 이상의 남학생이 앉을 거고요. 각각의 여학생 사이에 앉는 남학생 수는 모두 다르대. 자, 그랬을 때 9명의 학생이 모두 앉는 경우의 수가 n 곱하기 6팩이다. n을 구해라. 자, 요거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이웃하지 말라는 거죠, 결국은 여자애들끼리. 근데 걔네가 3명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문제들 풀 때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이렇게 원탁이 있으면은 일단은 걔네 먼저 배치를 해요. 알겠지? 먼저 배치를 해놓고 그 사이사이에 애들을 껴주면 되겠죠. 한 명 이상. 근데 남자애들 몇 명 있니? 6명밖에 없네. 그럼 당연히 뭐 한쪽에는 1명, 다른 쪽에는 2명, 여기는 또 3명 이렇게 그룹으로 들어가겠죠. 맞아요? 그래서 일단 뭐부터 할 거냐면 여자애들을 그냥 원순열 처음에 그냥 줄을 세워주자. 여자애들이 줄을 설 때가 몇 팩토리얼이야? 그러면 2팩으로 들어가겠죠. 맞아요? 그 2팩에다가 남자애들을 이제 앉힐 건데 자, 남자애들을 어떻게 앉을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 남자애들을 6명 중에 먼저 그룹을 나눠주자. 한 명을 뽑아. 6명 중에 2명을 뽑아. 6명 중에 2명을 왜 뽑아? 한 명 줄었으니까 5명 중에 2명을 뽑고 3명 중에 3명을 뽑아요. 이렇게 1명, 2명, 3명으로 그룹을 나눠주는 거야. 저런 걸 우리가 뭐라고 배우냐면 분할이라고 배우거든요. 근데 우리가 분할을 할 때는 항상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명수가 같은지 다른지를 봐야 돼. 지금 명수가 다 뭐해? 다 달라요. 그냥 겹치는 게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대로 가면 되고요. 자, 그렇게 돼서 얘네가 이제 이 각 그룹이 여기에 줄 서는 거야. 그러면 이 3개의 그룹이 여기에 이 세 자리에 줄을 설 거니까 이미 여자애들이 앉아있으면 그냥 줄 서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곱하기 3팩을 해줘. 그리고 각각의 그룹 내에서 하나짜리 그룹은 줄 서는 게 의미 없고요. 2개짜리 그룹에서는 2팩, 3개짜리 그룹에서는 3팩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가 나오겠지. 알겠어? 그래서 이거 싸그리 다 곱해버리면 된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해보자. 6 곱하기 얘는 10, 얘는 의미 없고 또 6 곱하기 2 곱하기 6이죠? 그리고 맨 위에 2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에서 지금 우리 n 찾으려면 뭐 해줘야 돼? 6팩을 만들어줘야 되지? 6팩을 억지로 만들어보자. 6을 하나 써. 그 다음에 10에서 2랑 5를 가져와. 뭐 1도 그냥 있다 치고. 그 다음에 6에서 3을 하나 데리고 오자. 그럼 여기 2가 남을 거야. 근데 그 2는 얘랑 만나서 4로 데리고 올게. 그래서 지금 내가 빗금 친 건 다 쓴 거야. 그럼 남는 게 이제 6이랑 맨 위에 있던 쟤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앞에 두 개는 12가 될 거고 뒤에가 이제 6팩토리얼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2번이다. 돼요? 그리고 4번이었나요?
질문이 좀 많으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자, 4번으로 갑시다. 자, 얘들아 봐봐. 4번. 자, 두 남학생 A, B를 포함한 4명의 남학생과 여학생 C를 포함한 4명이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A, B, 땡땡 이게 남자고요. C, 땡땡땡 이게 여잔가 봐. 이렇게 총 8명이 있는 상태고, 자, 원탁에 둘러 앉을 건데 가족권을 보니까 A랑 B는 이웃해달래. 그리고 C는 여학생과 이웃하지 말래요. 그럼 C를 둘러싸고 있는 건 반드시 남자애들이어야겠지. 여자애들과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양쪽 모두. 그래서 일단 얘네는 한 명처럼 움직일 거고요. 그 다음 이제 C가 조금 까다로운 것 같은데, 첫 번째 C가 A, B랑 이웃할 수도 있고 이 덩어리랑 이거와 이웃, 아니면은 이웃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A, B랑은 나머지 다른 남자애들이랑 이웃하라는 거죠. 그래서 경우의 수를 이렇게 두 가지로 케이스 분류를 해볼게요. C가 A, B 뭐 했다고? 와, 이웃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C가 A, B랑 이웃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상태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런 상태일 수도 있는 거지. 물론 A, B가 줄 서는 건 나중에 고려해야 돼. 이대로 줄을 섰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자, 일단 여기에 누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 남자애들 2명 중에 1명을 골라올게. 여기다 앉혀주는 거죠. 얘는 이제 자리가 고정이 된 거고, A랑 B가 줄을 서야 되니까 덩어리 내에서 2팩으로 줄을 세워줄게. 그래서 원순열은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하냐면은 제한받은 걸 그냥 먼저 앉히라고요. 근데 그 앉힐 때 경우의 수를 셈하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얘네는 그냥 앉은 거야. 이 덩어리 뭐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앉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앞에다 곱하기 2 해놓게. 그럼 얘네가 둘러 앉았어? 그럼 나머지 남아있는 애들이 몇 명이겠니? 4명이겠지? 그 4명만 줄 서면 돼. 그래서 4팩토리얼로 다른 애들이 줄 서는 거예요. 저 줄 설 때는 성비가 상관이 없죠. 성별이. 그냥 줄 서면 되는 거라서 뭐 크게 제한 조건 없이 앉혀주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C가 A, B랑 이웃하지 않는다는 거는 C가 A, B를 제외한 남자애들과 이웃하라는 거야. 그럼 걔네가 무조건 여기 올 거고요. 그거는 경우의 수로 셈하면 안 되고, 뭐 한다 했지? 걔네끼리 줄 설 수 있는 거지. 맞아? 그 남자애들끼리 여기서 줄 설 수 있다. 그래서 2팩토리얼. 뭐 그 다음에 얘네 먼저 앉혀. 그럼 그거 경우의 수로 셈하지 말고 나머지 애들을 줄 세울 건데, 자, 지금 봐봐. 요렇게 3명에다가 그거랑은 별개로 또 A, B가 같이 이웃해야 돼. 그럼 지금 총 5명이 써있고 3명이 더 있을 거야. 그럼 지금 줄을 안 선 게 지금 총 몇 명이냐면, 뭐 명수로는 4명이지, 아니 5명이지만 실제로는 몇 명처럼 봐야 돼. 4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4팩토리얼 붙여주는 거야. 근데 얘네가 A, B가 그 안에서 뭐 할 수 있어? 자리를 바꿀 수 있지. 그래서 2팩토리얼. 그래서 너희가 정리할 때는 이거 다 써놔야 돼. 얘가 누구라고? A, B가 아닌 남자애들. 줄서기. 그리고 이거는 나머지 학생들 원순열. 그리고 요거는 A, B 줄서기. 뭐 이런 식으로 다 의미를 적어놔야 돼요. 뭔지를 알아야 돼. 자, 계산하자 이제. 자, 앞에서부터 해보면은 얘가 2라서 8이고요. 8 곱하기 24야. 그럼 192가 나오고, 얘 뭐야? 엄마? 4에다가 그럼 얼마야? 96이니? 싹 더하면 얼마예요? 8에다가 288 나오나? 288 이렇게 나오겠지. 알겠음? 자, 지금 학생 A를 포함한 4명의 1학년 학생과 B를 포함한 4명의 2학년 학생이 있다. 방금 전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자, 1학년이 있는데 거기에는 A가 포함되어 있나 봐. 3명이 더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학년. 거기는 이제 B를 포함했고 마찬가지로 4명이 있으니까 3명이 더 있는 거지. 자, 이런 상태인데, 자, 8명의 학생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탁에 앉았대요. 그때 가조건 1학년 학생들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얘들아, 일단 명수가 똑같죠? 이웃하지 말라는 조건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앉을 수밖에 없니? 번갈아 가면서 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A랑 B는 이웃하라고 했네? 그럼 A랑 B가 어떻게 이웃할지는 몰라도, 뭐 예를 들어 A랑 B가 이렇게 이웃했다 쳐봐요. 그럼 얘가 1학년이고 얘가 2학년이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쓸까? 뭐 1학년, 2학년, 1학년, 2학년, 1학년, 2학년 이렇게 앉으라는 거야. 뭐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거 자리 바꾸는 거 또 셀 필요 있어? 없지? 그냥 곱하기 얼마 할래? 2를 나중에 해버리자. 그래서 2 해놓고 이 상황에 대한 걸 해볼 건데, 그냥 A, B 이렇게 해놓고요. 먼저 안 쳐요. 그럼 나머지 애들 줄 서는 거지? 근데 어떻게 줄 서냐면 그냥 6명이 딱 줄 서는 게 아니라 1학년끼리 따로, 2학년끼리 따로. 알겠어? 그럼 당연히 3팩토리얼, 3팩토리얼 따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72가지가 된다. 5번이다. 괜찮아? 이렇게 하나씩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몇 번? 6번. 또 바로 갈게.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8개 의자가 있는데 이 8개 의자를 일정한 간격으로 원형으로 배열할 거래. 서로 이웃한 2개의 의자에 적혀있는 두 수가 서로소가 되도록 배열을 해달라. 단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봐라. 원순열이고요. 그냥 이거는 숫자를 배열한다 생각해요. 뭐 굳이 뭐 의자까지 생각할 필요 없고. 6번까지 했지? 그래서 9번, 10번, 12번, 13번, 19번 남은 겁니다. 뭐 하고 있었죠? 6번. 그래서 지금 1부터 어디까지야? 8까지야. 1부터 8까지. 지금 근데 뭐랬냐면은 이웃한 숫자들끼리는 서로소가 되라 라고 한 거야. 1은 모든 수와 서로소죠. 그래서 누구와 이웃해도 상관없어. 제일 자유로운 놈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자, 이렇게 짝수끼리는 절대로 뭐 하면 안 돼요? 이웃하면 안 된다가 돼버리네요. 근데 지금 짝수의 개수랑 홀수의 개수랑 어때? 똑같네. 그치? 그럼 여기서 일단 짝수랑 홀수가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는 건 알겠어. 방금 전처럼. 그건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홀수랑 짝수랑 서로소가 되는 관계를 좀 찾아보자. 3은 누구랑 서로소지? 이 중에서? 세모 중에서? 6이랑 서로소죠. 맞아요? 또 누구 있어요? 5는 없죠? 다 서로소고요. 7도 없네요. 그러니까 3밖에 없는 거야. 3밖에. 3하고 1이지. 3하고 1. 1은 모두와 서로소죠. 모두. 이건 볼 필요가 없구나. 미안해. 서로소인 게 아니라 서로소가 아닌 경우가 필요한 거니까. 결론은 뭐냐면 짝수랑 홀수가 따로따로 배열이 되는데 3이랑 6만 이웃하지 않으면 돼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전체에서 뺍시다. 전체 경우의 수에서 그 설정은 유지해야 돼. 알겠죠? 짝수 홀수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설정은 유지한 채로 3이랑 6이 이웃하는 경우를 빼버리자. 알겠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뭐냐? 그냥 짝홀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면 되니까 그냥 짝수끼리 줄 서고 홀수끼리 줄 서라 해서 4팩 곱하기 4팩인 거야. 알겠죠? 24의 제곱이겠지? 거기서 이제 뭐 할 거냐면 3이랑 6이 이웃하는 거 빼버리자. 야, 3이랑 6이 이웃하는 거면 어떤 거니? 그냥 이렇게 써버릴까요? 방금 전에 한 것처럼 3하고 6을 그냥 써놓고 얘랑 어때요? 방금 전에 한 거랑 아예 똑같지 않나? 그쵸? 왜냐면 3이랑 6 써놓고 이제 3이 먼저 왔으니까 여기 다음은 홀수 자리잖아. 그 다음은 짝수 자리고 그 다음 또 홀수 자리고
그 다음 또 짝수 자리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올 거 아니야. 여기도 홀수 자리고 마지막으로 짝수 자리가 될 거고. 뭐 이렇게 줄을 서니까 같은 상황이 연출이 되겠네. 맞나요? 네, 내가 뭐 잘못한 것 같은데. 아, 원순열인데 왜 이러는 거야? 여기 뭐가 들어와야 돼? 3팩이죠. 미안해. 둘 중에 하나는 원순열이니까 3팩으로 들어와야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72를 빼자. 얘 얼마야? 6 곱하기 24인가? 거기서 72를 빼는 건데 24한테 3을 곱하면 그게 누구야? 걔가 72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72가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빼니까 72가 나오겠네. 그래서 6번에는 1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괜찮아?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9번이죠. 색칠하기인가? 봅시다. 9번. 어디다 써놓을까? 그냥 여기다 써놓자. 10, 12, 13, 19. 어차피 여기 카메라에 안 들어와서. 자, 19. 그냥 9번을 보시면은 원이 이렇게 반지름이 똑같은 상태니까 서로 구별이 안 가겠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그들의 중심을 조금 이게 그림이 기울었는데 그냥 할게요. 이거 원 그리기가 너무 어려워.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7개의 영역이 생겼나봐요. 저기다가 7가지의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할 건데 한 영역에 한 가지 색만 칠할 거다. 색칠한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고 한 건데 얘들아, 이것도 원순열이지. 회전에서 일치하는 건 같은 것으로 보라고 하잖아요. 회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어디일 것 같니? 돌려도 다른 자리랑 구별되는 거. 확실하게. 요 가운데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소리야. 누가 칠해줘도 회전했을 때랑 관계가 없어요. 그냥 회전에 영향이 없는 자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제일 먼저 7가지 색깔 중에 저 자리를 먼저 하나 칠해주는 거야. 근데 걔는 원순열과는 그냥 관계가 없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죠? 그냥 그거 한 거고요. 자, 6개가 남았는데 너네 이런 거 기억나니? 내가 이렇게 뭐 이상하게 생긴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가 있으면은 이렇게 6명을 여기다 앉힐 거야. 6명을 앉힐 때 그냥 원순열 적용하면 된다 했니? 안 된다 했니? 안 된다고 했었죠. 어떻게 하랬죠? 자리의 종류를 먼저 세라 그랬지. 얘네 둘이 같은 자리. 얘네 둘이 같은 자리. 회전하면 같은 자리. 얘네 둘이 같은 자리다 해서 3종류의 자리가 생긴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지금 몇 종류의 자리가 생긴 거야? 2종류가 생긴 거죠. 아, 가운데는 칠했으니까. 알겠어? 가운데는 일단 회전이랑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먼저 한 거고 그 다음 행동을 할 때는 아무나 한 명을 안 칠 건데 그 아무나 한 명이 바깥에 앉냐 안에 앉냐는 다른 경우죠. 종류가 다른 거지. 그래서 뭐부터 할 거냐면 여기다가 2개의 자리 종류 중에서 한 자리를 고르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칠해지는 색깔이 여기 칠해진다고 해봐요. 그럼 이제 모든 자리에 구별이 가죠. 맞아요? 그럼 그 다음은 몇 팩토리얼 해주면 돼요? 5팩토리얼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그럼 14에다가 120이야? 그럼 얼마야? 1680이니? 이렇게 나오겠죠? 2번 넘어가고 그 다음에 10번으로 갑시다. 자, 10번 보자. 3명 A, B, C에게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 5개를 다음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자, 단 사탕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존재할 수 있대요. 없을 수 있는 거고 가조건을 보니까 학생 A는 적어도 하나의 사탕을 받으래. 그리고 학생 B가 받는 사탕의 개수는 2개 이하가 돼달래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얘들아, 서로 다른 종류에다 밑줄 쳐놔. 서로 다르대요. 그게 중요한 거야. 10번에 자, A, B, C한테 줄 건데요. 사탕 5종류야. 사탕을 뭐라고 할까? 그냥 X, Y, Z, W, T라고 할까? 그냥 이거 사탕이라 할게.
남김없이 줄 건데, 자, A는 적어도 하나를 받으래. 그럼 뭐 하나 받을 수도 있고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나를 보니까 B가 받는 사탕 개수는 2개 이하다. 1개 이하야? 2개 이하야? 2개 이하다. 그러니까 0개, 1개, 2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건데, 하하하. 뭐 누구를 기준으로 푸냐가 될 텐데, 일단 얘들아, A는 가능한 상황이 몇 가지야? 적어도 하나 받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5개까지 가능하겠다. 맞아? 그래서 상황이 너무 많고요. B는 0개, 1개, 2개 중에 하나겠지. 그래서 그게 더 적으니까 그걸로 갈 건데, 그냥 차라리 이렇게 할까? 그냥 또 거꾸로 생각하자. B의 설정은 유지를 해요. 근데 A가 지금 어때? A의 선택권은 0개 받는 거부터 5개 받는 건데, 우리가 찾는 거는 지금 1개 받는 거, 2개 받는 거, 3개 받는 거, 4개 받는 거, 5개 받는 거 찾는 거란 말이야. 너무 많아 할 게. 차라리 뭐 할 거냐면 뺍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면, 전체를 먼저 구할 건데 B의 개수가 2개 이하가 돼야 되잖아요. 그냥 이거 일일이 세야겠네. 자, B가 0일 때 먼저 가보자. B가 0이었고 가조건은 일단 생각하지 마요. 그러면은 각 사탕마다 선택권이 몇 가지씩 있는 거야? 2가지씩 있는 거지. 그래서 2의 5제곱이 되겠네. 맞니? 그리고 두 번째, B가 1이었다고 해보자. 그럼 B가 하나 받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사탕이 어때?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5가지 사탕 중에서 B한테 갈 1개의 사탕을 먼저 골라야 되고요. 그 외에 예를 들어 X가 같다 치면은 그 외에 모든 아이들은 선택권이 다 있는 거지. 맞아? A 아니면 C한테 가야 되잖아? 그럼 또 2의 4제곱이 되겠지. 다음 세 번째, B가 2였다고 해보자. B가 2면은 A랑 C가 받는 게 3가지니까 일단은 5개 중에 2개를 골라서 B한테 주시고요. 나머지 사탕들은 전부 다 선택권이 2가지씩 있어서 2의 세제곱이 곱해지겠지. 근데 이제 그 중에 뭘 뺄 거냐면은 A가 뭐 한 거? 없는 걸 빼자. B의 설정은 유지를 한 채로 A가 없는 걸 빼버리자. 여기서 한번 빼볼게. 그럼 B가 0이야. 그럼 A도 0이지. 그럼 C가 다 받으라는 거야. 한 가지만 빼주면 돼요. 그죠?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자, 여기서 뺄 건데 일단 B한테 간 그 설정은 유지를 해줘야 되다 보니까 5개 중에 하나는 B한테 갔어. 그러니까 B가 이제 1개가 된 거야. 그럼 A랑 C한테만 남은 건데 A랑 C한테 나머지 애들은 무조건 C로 가는 거의 선택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의 선택권밖에 없다. 나머지 4개에 대한 선택권이. 이렇게 빼자는 거야. 알겠어? A한테 아예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얘는 뭐가 되니? 또 5개 중에 몇 개를 골라? 2개를 골라서 그건 B한테 준 거야. 그럼 2개는 B한테 갔고 남은 애들은 전부 다 C한테 갈 거니까 또 1의 몇 제곱이야? 3제곱이 되겠네. 알겠음? 이렇게 들어가자. 계산해보자. 얘 얼마야? 31이야. 얘 얼마예요? 5 곱하기 15인가? 그냥 묶어보면은? 그럼 75인가요? 그 얘는 10으로 묶으면 얼마니? 7인가? 70이니? 그러면은 145에다가 31 더하면 얼마야? 176인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다. 알겠음? 이렇게 풀어주면은 좀 좋을 것 같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12번. 자, 12번 보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5개래. 그러니까 그 전체 집합 중 6개 중에서 5개를 가져오라는 거고 A, B는 공집합이래요. 공집합. 자, 그럼 일단 아까도 우리가 이런 거 비슷한 거 했으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좀 가보자. 벤 다이어그램 11번에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전체 집합이 있고 A랑 B는 교집합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그냥 따로따로 있으면 돼요. 이렇게. 근데 A 합집합 B에는 5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A, B의 순서상을 구해라 라고 한 건데 그냥 뭐 일단은 6개 원소 중에서 하나를 골라. 걔는 바깥에다 두는 거야. 그럼 몇 개가 남아요? 5개가 남겠죠. 근데 지금 문제를 보니까 공집합이 되지 말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네.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남아있는 5개 원소들한테는 선택권이 지금 A랑 B 중에 들어가야 되는데 선택권이 2가지씩 있는 거야. 그래서 2의 몇 제곱이겠어? 5제곱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6에다가 32를 곱하자. 그러면은 192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13번으로 갑시다. 뭐야 이게? 자, 옛날엔 참 다양한 문제가 있었네요. 자, 그림과 같이 수고하셨습니다를 배열을 했대요. 자, 이를 화살표 방향으로 따라 읽을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다 구하라고? 장난하나? 일단은 뭐 규칙을 보니까 맨 앞줄은 수수수수인 거 보여요? 두 번째 줄이 고고고고 나오고요. 그 다음 줄이 하하, 샷, 그다음 습습, 니니니, 다다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칸씩 이동을 해야 이제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읽히겠죠? 그게 일단 보이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할 건데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자. 지금 이렇게 여기서 어쨌든 이렇게 이 방향 어차피 오른쪽 방향으로 갈 거니까 지금 내가 제대로 한 게 맞니? 여기인가요? 그럼 다 된 건가요? 그리고 이렇게 된 건데 봐봐봐. 여기서 시작하면은 무조건 어딜 따라갈 수밖에 없니?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안 나와요. 여기서는요. 요 다음부터는 또 한 방향으로 갈 거고 여기로는 이제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는 거지. 일단 이렇게 오는 거 한 가지. 잠깐만. 구하라고 한 게 방법 수지 그냥. 일단 여기까지 먼저 올 거니까 세보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나와? 이 2가지겠죠? 또 한 가지. 여기서는 이렇게 갔으면은 선택권이 2가지로 늘어나네. 그 다음 또 한 가지고. 그럼 2가지.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도 2가지겠죠? 그래서 여기로 가는 건 또 한 가지고 여기로 가는 것도 한 가지다. 그러니까 처음 수에서 출발해서 숏으로 끝날 때 가능한 경우의 수가 그냥 저걸로 끝인 거야. 더 이상 없겠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 숏부터는 이제 뭐 할 수 있니? 다음부터는 선택권이 이제 생기는 거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위아래로 2가지. 그 다음도 2가지. 그 다음도 2가지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은 그냥 2에 여기서 할 수 있는 행동이 2가지였고 그 다음에 2가지인 게 맞죠? 그럼 한 번, 2번, 3번 존재하나? 잠깐만. 위에 거에서 2개. 그래서 총 2의 몇 제곱이야? 갈림길마다 선택권이 존재하니까 세제곱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얘네 둘을 뭐 해주면 되니? 이 상태로 곱하면 되겠네. 그럼 앞에 게 얼마야? 8이야? 8, 8에 64가 되겠죠. 알겠음? 뭐 이거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겠다. 자, 그 다음에 또 몇 번 해야 돼? 19번이야? 그 사이 없니? 아까 뭐 있었나?
없는 거죠? 19번으로 갈게요. 자, 숫자 1, 2, 2, 3, 3, 3이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일렬로 나열을 할 거래. 자, 서로 이웃한 2장의 카드에 적혀있는 수의 합이 모두 4 이상이 되도록. 야, 이거 뭐야? 올해 거야, 올해 거. 내가 오늘 풀어주려고 했던 25년도 3월 모의고사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깜짝 놀랐네. 자, 이거 지워야 되죠. 몇 번이라고? 19번. 얘들아, 그럼 잘 봐봐. 쟤네들 나열을 할 건데 이웃한 두 수의 합이 모두 4 이상이 되라 그랬죠. 그 말은 이웃한 두 개의 합은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은 누구랑 누구밖에 없니? 1과 2밖에 없는 거야. 걔네만 이웃하지 않으면 돼요. 알겠어요? 나머지 애들은 이웃해도 괜찮은 거지. 이해돼? 왜냐면 다 더했을 때 4보다는 4 이상이 되니까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얘네를 그냥 일렬로 배열을 할 거죠. 일렬로. 그냥 이웃하지 말라고 하니까요. 1과 2가. 그냥 이웃해도 상관없는 3을 먼저 배치를 합시다. 그럼 자리가 이렇게 몇 개가 생겨요? 4개가 생기죠. 그럼 저 4개 자리 중에 3자리를 골라요. 1, 2, 2가 들어갈 자리를. 걔네가 줄 설 건데 걔네가 몇 팩토리얼을 줄 서냐면은 3팩에다가 나누기 2팩이죠. 갑호순으로. 요거에다가 더하기 4C2라고 갑시다. 그러니까 지금 요 첫 번째 경우가 뭐냐면 1과 2가 1, 2, 2 모두 이웃하지 않는 경우. 근데 두 번째 경우는 2랑 2는 이웃하는 거야. 그러니까 1과 2, 2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4C2에다가 곱하기 뭐 해줘야 되니? 2팩토리얼 그냥 그대로 가면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얘는 1 따로 2 따로 이렇게 되는 경우를 말한 거고, 그래서 두 개 더해주면은 앞에 게 4, 9, 12에다가 6이 12에서 24인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22번으로 갈까? 자, 뭐 말이 많아가지고 되게 일단 부담이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읽어보자. 자, 문제를 보니까 세 숫자 1, 2, 3만을 사용하여 7자리 수를 만들 거래. 자, 그리고 세 숫자 1, 2, 3을 모두 한 번 이상씩 사용을 하고 2는 반드시 짝수 번째에만 오도록 놓여 달래요. 그랬을 때 구하는 과정이다. 이런 건 얘들아 박스를 일단 따라가는 거야. 알겠죠? 처음부터 너희한테 그냥 다 물어볼 거였으면 다 물어봤겠지. 얘는 지금 따라가면 돼. 자, 7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짝수 번째 자리는 3군데 존재하므로 2라는 숫자는 많아야 3번 사용할 수 있대요. 3번 사용할 수 있대요. 첫 번째, 자, 숫자 2를 한 번만 사용하는 경우. 0번은 왜 안 하냐면은 각 숫자들이 다 몇 번 이상씩 쓰여달래. 한 번 이상은 쓰여달라 한 거지. 그래서 2가 한 번 쓰일 때는 자, 2를 10의 자리에 오도록 놓으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연수는 나머지 자리에 11113 또는 11233, 그러니까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거지. 그 경우의 수가 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1을 지금 첫 번째 나온 거는 1을 몇 번 쓴다는 거야? 5번에 3을 한 번. 그 다음은 1을 4번 쓰고 3을 2번. 그 다음은 3번 3번, 2번 4번, 그리고 1번 5번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그럼 그렇게 줄을 세울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세달라는 건데,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말하는 게 이거예요. 21번에서 여기가 2인 거야. 나머지를 이제 1과 3으로 쓸 건데, 첫 번째 상황은 1이 5개 있으니까 총 6명이 줄을 서는데 5개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쓰라는 거지. 맞니? 근데 얘랑 누구랑 똑같아요? 1, 3 역할 바꾸기 한 거랑 똑같은 거야. 곱하기 2를 해주면 되는 거지. 알겠어? 더하기. 또 6팩에다가 이번에는 4팩, 2팩 들어가는 거야. 또 거기다 곱하기 2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더하기.
마지막은 6팩 나누기 3팩 3팩인 거지. 그래서 일일이 계산해도 될 것 같아. 근데 계산해도 돼. 왜냐면 몇 개 안 나오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냥 해도 되고요. 이게 보이면 이렇게 가도 돼요. 얘는 6시 1로 쓸 수 있지 않니? 그리고 곱하기 2니까 걔가 하나 더 있다는 건데 걔를 6시 1로 또 쓰지 말고요. 6시 5로 쓰세요. 그럼 얘 뭐예요? 6시 2랑 6시 4겠지. 얘 뭐야? 6시 3이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더한 거야. 그럼 여기다가 누구만 추가하면 6시 6이랑 6시 제로만 추가해주면 그게 우리가 아는 뭐가 나와요? 2의 6제곱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요 놈들을 넘겨서 계산해도 돼요. 근데 지금은 숫자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숫자가 커지면은 이런 게 중요하지. 알겠어요? 그래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얼마야? 그럼 62인가? 그럼 가에 들어가는 게 일단은 62라는 거 알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자, 2를 짝수 번째 자리에 한 번 오도록 놓는 경우의 수는 세 군데 중 한 군데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와 같으면 3시 1이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짝수 번째 가능한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거야. 2가 들어갈 곳을. 그래서 3시 1과 누구를 어디 갔어? 자, 그래서 그럼으로부터 갈게. 그러므로 숫자 2를 한 번 사용했을 때 7자리 자연수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과 누구야 이거? 62를 뭐 해주면 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186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에 들어간 숫자는 186이고 자, 두 번째 숫자 2를 두 번 사용하는 경우는 안 궁금한가 봐. 안 물어보고 있네. 그냥 넘어가세요. 세 번째, 세 번 사용하는 경우는 2를 모든 짝수 번째 자리에 놓아야 되니까 2가 놓인 거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 말하는 거는 여기도 2, 여기도 2, 여기도 2가 놓였다는 거고 그 외의 자리에다가만 1과 3으로 한 개 이상씩 사용해서 배치하면 돼요. 그럼 아까 했던 대로 가보자. 그러면 첫 번째는 4C 1도 있을 거고 4C 2도 있을 거고 4C 3도 있을 거고 4C 4는 없겠네. 한 번 이상씩 써야 되니까 뭐 이걸로 끝이죠. 그래서 그냥 다 더해봐. 그럼 맨 앞에 게 4고요. 그 다음 게 6이고요. 그 다음 게 4죠. 그래서 더하면 14가 나오겠죠. 그래서 다에 들어가는 건 그냥 14로 끝이다. 갑호순을 조합으로 바꾼 거야. 그래서 가나다를 더해주면 정답이 나오겠지. 그래서 더해보면은 262가 나옵니다. 정답이 1번이다. 자, 봅시다. 자, 문제를 읽어보니까 자, 그림과 같이 A, B, B, C, D 이렇게 7장의 카드가 있는데 여기다가 얘네들을 1부터 7까지 적혀있는 빈 상자에다 넣을 거래. 자, 각 상자에 한 장의 카드만 들어가도록 7장의 카드를 나누어 넣을 건데 문자 A가 적혀있는 카드가 들어간 3개 상자에 적힌 수의 합이 홀수가 되었으면 한대요. 그럼 쉽게 말하면 얘들아 1부터 7까지 중에서 세 숫자의 합이 홀수가 되는 상황을 만들어 달라 이거지. 맞니?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일단은 더해서 홀수가 나올 수 있는 3개 수는 홀 가능하죠. 맞아요? 그래서 홀수 3개라고 생각하시고 A가 들어가는 게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도 있겠니? 홀수 1개랑 짝수가 2개면 되겠죠. 케이스 분류를 하는 거야. 먼저 우리가 아는 것대로 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홀수가 3개라고 하면 지금 여기 있는 홀수가 4개가 있어. 그럼 저 4개 중에서 3개를 골라. 그럼 그거에는 그냥 A가 들어간 거야. 맞죠? 그럼 남아있는 4개죠? 4개 상자에는 어떻게 들어가면 돼? 그냥 얘네가 줄 서면 되는 거 아닐까? 맞아? 그럼 몇 팩토리얼 곱하는 거야? 4팩 나누기 2팩을 곱하면 되겠네. 맞아요? 그럼 얘는 뭐겠어요? 4개 중에 하나 고르고 홀수, 짝수도 3개 중에 2개를 골라. 그럼 거긴 그냥 A가 들어간 거야. 그 나머지 애들은 똑같이 4팩 나누기 2팩으로 그냥 줄 서면 되는 거예요. 상자한테 숫자들이 줄 선다. 숫자가 아니라 카드들이 생각하면 될 거고 이 앞에 거는 4에다가 곱하기 12인가? 48 나오고 얘는 4, 3, 12에다가 12인가요? 그럼 144겠죠.
그래서 둘 더해주면은 192가 나오겠지. 정답이 3번이다. 괜찮아? 이렇게 풀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안 했던 거라서 저기 43번도 한번 해봐요. 43번. 일단 본인이 아예 시작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조건이 많으니까 막 정리가 잘 안 돼서. 누군가는 스타트는 했어. 뭐 중간에 막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계산 중이었는데 이제 끊긴 사람도 있을 건데, 본인이 어디서 막혔는지, 어디를 못했는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야. 항상 그게 기본이거든. 그걸 잘해야 확통이 편해요. 지금 일단 보니까 집합 x가 1, 2, 3, 4, 5, 6인데 x에서 x로 가는 함수다 라고 했고요. 가나 다를 보시면은 지금 가조건은 f3과 f4를 더하면 5의 배수래. 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얘들아, 저기서 제일 큰 수 2개 찍어봐. 제일 큰 수 2개가 아니라 치역으로 제일 크게 2개 나올 수 있는 게 6이지. 그러니까 F3, F4 둘 다 66 나온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최대값이 12란 말이야. 그럼 12까지 중에서 5의 배수 누구 있니? 5랑 10밖에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F3과 F4의 합을 5랑 10으로 만들 거야. 괜찮아요? 그 다음 나조건을 봐봐. F1이 F3보다 작대. F2도 F3보다 작대. 여기도 F3이 뭔가 두 번 쓰였어. 다조건도 봐봐. F4가 F5보다 작고 F4가 F6보다 작대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F3, F4로 결정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누가 가장 많은 언급이 됐는지, 그러니까 누가 가장 많은 제안을 받았는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걔를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할 거거든. 그럼 이제 해보자. 자, 첫 번째. 자, F3과 F4의 합이 5가 되게 만들 건데, 근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지금 F3은 절대로 누구는 될 수 없겠니? 1은 될 수가 없죠. F4도 누가 될 수는 없어요? 6이 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 제외하고 생각해보면 얘 2가 됐다고 쳐봐. 그럼 F4는 얼마였겠어? 3이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는 F3이 3이야. F4가 그럼 2가 되겠지. 그리고 세 번째. F3이 4가 되면은 F4는 1이다. 이거는 가능하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또 여기서 구분을 잘 지어야 되는 건 뭐냐면 1, 2는요 절대 5, 6과, 그러니까 4, 5, 6이죠. 4, 5, 6과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1, 2를 고려할 때 5, 6 걔네가 누굴 찍는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봐봐. 1, 2, 3, 4, 5, 6 1, 2, 3, 4, 5, 6 자, 여기서 3은 2로 갔어. 이렇게. 4는 3으로 갔어. 이렇게. 그럼 1과 2는 반드시 이 3보다 작은 숫자들이니까 얘만 찍어야 돼요. 그래서 1, 2가 할 수 있는 행동은 그냥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 5, 6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몇 가지야? 요 중에 뽑으면 되는 거 아니니? 누구를 뽑든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얘네가 같은 걸 뽑아도 됩니다. 왜? 5랑 6에 대한 얘기는 없거든. 4랑 5, 4랑 6에 대한 얘기지 5, 6에 대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얘네 모두 다 선택권이 3가지씩 있으니까 3의 제곱인 거지. 그래서 곱하면은 9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 알겠음? 가보자. 다음 것도 해보자. 자, 그럼 또 그리기 좀 그러니까 여기 위에다 해볼게. F3은 3이고 F4가 2래. 그럼 3보다 작은 쪽에 1, 2가 있으니까 1, 2는 1, 2 중에 뽑아야 돼. 그럼 2의 제곱일 거고. 5, 6은 3, 4, 5, 6 중에 가능하죠? 그럼 4의 제곱이구나. 제곱이 되겠지. 그럼 얼마야? 4, 우와, 5, 10, 우와, 얼마야? 128이에요? 바보 아닙니까? 64죠? 자, 그 다음 F3이 4래. F3이 4로 가. 그럼 이 세 가지가 가능하니까 2의 세제곱. 그럼 F4가 1이면은 5가지죠. 그래서 5의 제곱. 그럼 8, 5, 40에다가 5 곱하면 200까지가 나오겠네. 일단 이렇게 한번 나왔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이번에는 F3과 F4의 합이 10을 찍도록 만들어 보자. 근데 아까 F4는 절대로 6이 되면 안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F4가 5인 경우라면은 F3도 5였겠죠.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요. 다섯 번째, F3이 이번에는 6을 찍고 F4가 4를 찍는 경우가 있겠지. 이거 말고는 더 이상 없겠죠? 그럼 얘였으면 또 1, 2, 3, 4, 5, 6 1, 2, 3, 4, 5, 6 해놓고 둘 다 5로 갔대. 이렇게. 그럼 1과 2는 이 중에 뽑을 거니까 2의 4의 제곱이 될 거고 5랑 6은 6만 찍을 수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야. 그래서 16가지. 그 다음 얘도 그냥 다른 색깔로 해보자. 3은 6으로 가달래. 그럼 이번에는 5의 제곱이죠. F4가 4로 가달래. 그러면은 2의 제곱이겠지. 그래서 곱하면은 100까지. 그래서 더하면은 116 나오죠. 여기는 얼마 나와? 273 나오니? 그래서 이게 두 개 더해주면은 9하고 8이고 389 나오니? 389? 좀 뭐 이상한데? 내가 뭐 잘못했나 보다. 저걸 잘못했네. 얘 틀렸나? 이 왜 2의 세제곱이야? 멍충아. 3의 뭐예요? 이그 제곱이 저 거꾸로 썼어요. 미안해. 그럼 얼마야? 15의 제곱이니까 얼마 나오니? 225입니다.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얘네 먼저 해줄까요? 얘네 둘 먼저 해주면 얼마예요? 73이죠. 거기다 얘까지 해주면 얼마야? 298이야? 그래서 여기다 더해주면은 4에다가 1에다가 414가 나오겠다. 알겠어요? 이렇게. 에휴, 멍충이가 쟤는 또. 됐음? 자, 숙제로 요거 낼 거고, 그리고 모의고사 줄 테니까 가방 싸세요.